제20장 함정 2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0장 함정 2화. 사마해의 봉황검은 적색무복을 입었던 사도새가 무사히 모글대를 노렸고, 쾌속하게 공기를 가르던 그녀의 검은 환상적인 검로를 따라서 유연하게 상대의 목을 뚫어버린다. 비록 상대는 자신이 검으로 그녀의 검을 쳐냈지만 그녀의 검을 멈출 수 없었으니 휙깡 슉 퍽 슉 그르르륵. 뒤에 있었던 자색무복이는 사마해의 검을 쳐냈지만 자신의 검이 튕겨나가 크게 당황했다. 사마해의 검로를 방해하거나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록 이곳 누락장의 평무사였지만 이 무사는 자신의 닥친 위험 앞에 일생일 때 가장 크게 경력을 일으켜서 적의 검을 물리쳤으나 상대의 무력의 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애석하게도 그의 목 울대는 적의 검으로 뚫려버렸다. 그는 신속하게 좌수로 사마해의 검을 잡았고, 이에 사마해는 그의 목을 대에서 검을 뽑아냈으며, 이때 자색무복인의 좌수 손가락은 한 번에 여러 개가 잘려나갔다. 또한 자색무복인의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섰고 튀어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목 울대에 핏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 그의 말은 그저 그르륵 거리는 소리만 냈다. 현재 그는 우수의 검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으며 자신의 목 울대를 부여잡고 눌렀으나 쏟아져 나오는 그의 피는 손가락과 면 사이로 삐질삐질 흐르고 있었다. 그냥 누워라. 사마해는 지나쳤고 이어서 달려오던 인조 무사는 소리를 치고 발길질하였다. 자색 무사는 그의 발길질에 힘없이 넘어져 기동하지 못하였고, 사마해의 모습은 여느 강호 무림의 노련한 절대 고수와도 같았고 자신의 행동에 추워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따르는 인조 조원들도 그녀의 모습과도 같이 매우 당당하게 지하뇌옥을 질주하고 있었는데, 한편 인조 조장 인두량은 스강 휘리릭 슈슈슈슈슈 스삭챙 챙챙챙챙챙. 6 자색무인과 6 흑색무인은 지하 광장과도 같은 곳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강호 무림의 초고수와 같은 무공을 발휘하였다. 적색무복인은 강호 정파의 무과무공인 사도가의 무공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물론 사도세가는 이미 몰락한 중원 5대 세가 중에 한 세가였다. 이들은 바로 원나라에 굴복하여 철저하게 굴종한 가문이었다. 다른 가문들은 원나라에 순응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적으로 적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가는 8대 가주가 원나라의 300년 전통을 강조하였고, 그는 당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한족의 전통성을 강조하며 원나라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웠다. 원나라의 통치 초기에는 야율초제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성길사한과 성길사한의 후계자 와활태를 섬겼던 문관 출신이 무장이었다. 성길사한과 와활태한이 제국을 다스릴 때 야율초제가 구상한 행정과 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언제나 중원을 다스렸던 여러 통일국은 주변국의 세금을 징수해 황제국으로 지위를 누렸고, 또한 지배자의 권위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했다. 이 원나라도 역시 과거제를 시행하여 한족을 등용했을 뿐 아니라 한족에 두드러진 가문에게 회유 정책을 폈다. 원래부터 사도세가는 한족으로서 그 정체성이 뚜렷한 가문이었다. 그래서 원나라의 정책에 처음부터 충돌했다. 다른 무림 세가들은 원나라를 격하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원황실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반항한 사도세가를 원황실의 주도 면밀한 탄압이 진행되었고, 사도세가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원황실에 병탄되었으니 사도세가의 8대 가주가 시해된 이후로 세가의 존속 때문에 사도가는 원황실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 아니라 이들은 적극적으로 관에 입궁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중원인의 시각은 이들의 모습에 측은지심보다는 민족을 팔아먹는 한족 가문으로 낙인을 찍게 되었는데, 아무튼 사도세가는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주원장이 이끄는 홍건군과 그에 협조하는 무림맹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었다. 그들은 한족에 의해 버림받았고 그들은 민족을 판세가로 오명을 받기도 하였다.
정주 사도세가는 그렇게 사라졌는데 지금 이 개봉의 누락장에 사도세가의 잔존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제기를 도모하고 있다니. 열한 명의 무사들은 적색무복을 입은 자들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에 적색무복을 입은 자들은 사도세가의 인물들인 것 같았다. 이들은 사도세가의 무공으로 흑색무복인을 상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한 흑색무복인은 바로 친군도이부 인조의 무사들로 인조 조장 인두량과 함께 하고 있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검을 들고 설치는 것이냐. 이곳은 정주에서 유수의 세월을 보낸 대정주 사도가란 말이다. 정도 사도가란 말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속히 투항해라. 우리는 응천부 관에서 나왔구나. 모시라. 너희가 바로 중앙관부의 무사란 말이냐. 그렇구나. 그렇다면 바로 투항해라. 우리는 원 황실만 우리의 나라로 인정하는구나. 어허,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구나. 너희는 이미 이곳 중원이 홍건군을 이끄는 주원장께서 개국하신 것을 알지 못하더냐? 이곳은 이제 홍무제 폐하께서 다스리는 명나라인 것이다. 이미 원나라는 이곳 중원에서 멸망했다. 이놈들이 누가 멸망했다고 씨부렁거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토곤 테무르가 다스리는 황국의 신민이거늘. 닥쳐라. 인조는 인조무류 경신법으로 상대한다. 내 조장, 스그렁, 스강, 챙. 흑색 무복을 입은 인조 5무인은 하나같이 검을 발검했고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같은 무공을 전개했다. 슈슈슈슈, 휙휙 휙휙 휙, 슈슈슈슈슈. 5명 중에 3명의 인물이 삼재진을 잃었고 나머지 2명은 퇴보를 밟아서 양의검진을 잃었다. 이는 친군도이부 무사들에게 무당검의 바탕이 된 검진이 배속되었기 때문에 인조는 이를 능수능란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스강, 챙 6명의 자색무인은 사도세가의 유명한 청청이한 추도검법으로 검진을 형성했다. 이들 또한 막강한 기세로 맞서고 있었다. 이들의 검진의 특징은 그 연원을 춘추전국 시대의 묵가 사상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사도가의 검법이 묵가의 철학을 담고 있었다. 묵자는 당시 유행하던 유교를 배척하며 자연현상에 대해 순응해야 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하늘의 뜻으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철학적 기반이다. 이에 상대가 강한 공격을 하면 무맹한 기세로 응대하고 상대는 가벼운 기세로 공격해온다면 이에 상응하는 자세로 매우 부드러운 검세로 반격한다. 어찌 보면 기본적인 검로가 무당의 검세나 사도세가의 검세가 같은 이치이듯 하지만 도가 계열의 무당이 태극검이라면 사도세가의 검로는 무위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우윙 찌이이잉 삼재검을 운영하려는 인조 조장의 검에서 검명이 울렸다. 출신이 파지경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경력으로 검명을 일으키다니. 입기경이 들었다면 검명이 일어날 때 검에서 기이한 변화가 동반하는데 우선 검 끝에 푸른 빛이나 백광이 구슬만하게 빛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 인두량의 검에서 검명이 일어났지만 빛이 형성하지 않은 고로 그는 강호 무림에서 절정고수를 넘어서 초절정고수의 반열로 보였다. 형제들 시작하지. 인두량의 검을 보고 있었던 사도가의 검수 중에 순회로 보이는 이가 달려나가면 외쳤고 뒤 따르는 5명의 검수들은 마치 하객진과 같은 모습으로 펼쳐져 인조를 향해 급습했다. 삽시간에 11명은 다시 어우러졌고 그전에는 1대1의 모습이었다면 인조는 방어진을 형성하여 차륜으로 맞서 나갔고 사도가의 인물들은 진퇴를 거듭하여 이들도 역시 차륜전으로 무공을 전개했으니 챙챙 이들은 약반각이 지나며 어우러지고 있었다. 이때 창도 제압 우레와 같은 소리를 외치며 장중으로 들어온 무리가 있었는데 이를 보고 있었던 인두량은 크게 속으로 안심하고 있었다. 무리 안으로 뛰어들었던 무리가 자신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흑색 무복인이었기 때문이다. 인두량은 적을 상대할 때 적의 집요한 공격에 달리 신경 쓸 경황은 없었지만 느낌으로 자신의 동료가 원군이 된 상황을 바로 직시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온 우레와 같은 음성이 바로 사마해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척화접검 슈드 드르르 파파파파파파 파강. 사마해는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며 인두량이 상대했던 2명의 무인 중에 사도가 무사들의 순회로 보이는 자의 검을 후렸고 녀석의 검은 불꽃이 심하게 튀겼다. 그리고 녀석의 검은 2 동강 나버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